안녕하세요. 캠핑장 안전관리사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교육과정을 진행할 강사입니다. 1강에서는 캠핑 레저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내용은 캠핑의 정의와 역사, 캠핑 환경의 이해, 캠핑 유형과 필요한 장비 그리고 캠핑 예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캠핑의 정의와 역사. 1. 캠핑이란 무엇인가? 먼저 캠핑의 정의와 그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은 복잡하고 다변화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캠핑은 천막, 텐트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먹고 자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 캠푸스와 그리스어 케포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각각 군대가 주둔하던 들과 정원을 의미합니다. 캠핑은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텐트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캠핑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차박, 글램핑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캠핑 방식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캠프협회, 어메리컨 캠프 어소시에이션, ACA에서는 캠핑을 자연의 풍족한 환경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영적 성장을 위하여 협동적인 공동생활을 창조하는 교육적 생활 경험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캠핑이 단순히 자연에서의 휴식이 아닌 교육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임을 강조합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생활하며 자아를 연마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의 캠핑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캠핑을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캠핑을 하는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일과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치유를 위해 자연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캠핑을 통해 광활한 숲과 호수, 드넓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우리 신체와 정신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행위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는 진정한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는 오래전부터 캠핑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핑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유익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대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전문가 김선환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책 캠핑 페인에서 캠핑은 가족이다라고 강조하며 캠핑이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활동임을 말합니다. 그는 지금은 완연한 봄날, 가족을 되찾기 좋은 계절이다.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시간이다. 만약 그대가 아빠의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되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캠핑을 떠나라. 그곳에 가족이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3. 캠핑의 역사와 발전. 캠핑의 역사는 매우 길고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행위였습니다. 비와 바람, 눈 등 자연적인 위협과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캠핑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행위였으며 동굴이나 바위 틈 같은 자연적인 은신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동물의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 이용하기 시작했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식량을 찾아 이동식 숙소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캠핑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 산과 들에서의 야영은 필수였으며 병사들에게 캠핑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고대의 무역을 주도한 상인들도 캠핑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를 오가던 대상들의 야영은 캠핑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 주체였습니다. 근대 이후 캠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였습니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서부를 개척했던 시대와 골드러시 등을 겪으면서 캠핑은 일상 자체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생존이나 전쟁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쉼과 휴식을 얻는 레저의 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861년 워싱턴 DC의 거너리 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해
교장인 프레더릭 윌리엄 건과 그의 아내가 밀퍼드 언더사운드의 소년 캠프장을 운영하면서 최초의 청소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85년 미국 YMCA가 처음으로 청소년들에게 야외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했으며 1901년 최초의 캠핑 클럽인 사이클 캠핑 협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사이클 캠핑 협회를 창설한 영국의 토머스 하이렘 홀딩은 현대적 여가 활동의 개념으로 캠핑을 정립한 인물로 캠핑 관련 최초의 저서인 캠핑의 길잡이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1933년에는 국제 캠핑 회의가 소집되어 국제대회로 확대되어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을 중심으로 캠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1901년 독일의 반더포겔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도보 여행이 겸비된 캠핑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철새를 의미하는 반더포겔은 도보 여행을 통해 청년들의 조국애와 인문학적 식견을 넓히는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캠핑 문화는 삼국시대 화랑도가 심신 수양과 체력 단련을 위해 높은 산과 큰 강을 찾아다니며 야영 생활을 하고 협동 정신을 배양한 것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 비로소 현대적인 캠핑 문화가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오토캠핑이 등장하면서 저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콘도, 2000년대에는 펜션 문화가 급격하게 대중화하면서 캠핑은 마니아층을 위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국립공원 프로그램과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다량의 야영장이 설치되면서 2010년대 이후 다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캠핑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토캠핑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캠핑 인구는 평균 540만 명 이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주 5일제로 인한 여가의 증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의 캠핑 시설, 조성 사업을 통한 캠핑 레저 활성화 노력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캠핑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캠핑 환경의 이해 1. 캠핑과 지형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서쪽은 낮은 평지로 동쪽은 상대적으로 높고 험준한 산지 지형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형은 캠핑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한국 지형의 중추는 백두대간으로 잘 알려진 여러 개로 구성된 산맥입니다. 동부 해안을 따라 뻗어 있어 반도의 척추와도 비견되는 중추 산맥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북으로부터 광주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이 차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맥들은 가파른 경사면과 주로 화강암으로 이뤄진 바위 봉우리, 깊은 계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고도 1000m가 넘는 산이 다수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포한 대부분 산은 평균 해발 고도가 482m 수준으로 유럽의 알프스 산맥, 미국의 로키 산맥 등 높고 험준한 산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고 완만한 노년기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안선의 총연장이 약 2413km의 들쭉날쭉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만이 편재하고 있어 항구가 발달했고 해안선을 따라 기암절벽과 모래사장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해안선을 따라 3382개의 섬이 흩어져 있으며 크고 작은 섬들은 크기와 지형이 다양합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여러 개의 큰 하천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며 흐르고 있으며 산악지역에서 발원해 황해와 남해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천은 식수를 비롯해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며 하천가는 여가 활동을 위한 많은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화한 봄과 무더운 여름, 선선한 가을, 추운 겨울 등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계절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양식, 의식주 문화와 야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캠핑 문화에 적합한 이유는 이러한 기후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비롯됩니다. 1. 우리 지형에 적합한 캠핑은 산악이 70%가 넘고 삼면이 바다이며 하천이 많은 우리의 지형은 캠핑하기에 매우 뛰어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핑 레저 활동의 주요한 목적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캠핑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산들은 물론 아름다운 파도 소리와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바다, 아기자기한 숲과 계곡, 역사적 유적지가 어우러진 다양한 캠핑 장소가 산재해 있어 원하는 지역과 풍광, 테마에 맞는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캠프장의 위치에 따라 크게 산악형, 해안형, 내륙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악형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산악과 계곡에 존재하며, 해안형은 바다를 접한 섬이나 해수욕장, 관련 관광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륙형은 강과 호수, 댐 등 비교적 내륙의 안전지대에 조성된 시설을 이릅니다. 캠핑의 유형은 크게 일반 야영과 오토 캠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야영의 경우 정돈된 야영지에서 기존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걸쳐 수백 개의 야영장이 세워져 운영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캠핑은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으로 오토 캠프장은 접근성이 좋아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야영장 시설이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기에 차량 중심의 동선이 쉬우므로 야영장과 오토 캠프장 간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이에 걸맞은 다양한 캠핑 시설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캠핑이 가능하며 구미에 맞는 캠핑을 선택해 더욱 즐겁고 풍요로운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도 열대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해 산지 돌발 홍수를 빈번히 겪는 만큼 주로 경사가 급한 계곡과 계곡의 하류 지역에서의 캠핑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 캠핑과 기후. 캠핑은 전적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캠핑 활동을 영위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날씨, 즉 기후 조건입니다. 캠핑 활동 시의 날씨는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며 그렇기에 기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캠핑 전 날씨 체크는 성공적인 캠핑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계절마다 기후의 특성이 다르므로 안전한 캠핑을 즐기려면 우리나라 기후의 계절적 특성과 기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캠핑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산악이나 바다, 계곡 등으로 도시나 거주지와는 다른 기후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안전한 캠핑을 위해 기상 일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후 산과 바다, 계곡 등 지형의 특성과 특이사항, 이러한 지형에 자주 발생하는 기상 변화를 숙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캠핑 시 기상청 예보에 늘 촉각을 세우고 인터넷, 온라인 등을 통해 일기도를 포함한 각종 기상 정보를 확보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1. 기상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비. 야외의 날씨는 언제나 변화가 심합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가도 금방 먹구름이 밀려와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갑작스레 안개가 끼기도 하고 금세 맑은 날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덕스러운 날씨는 대기의 상태와 안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기는 자체의 열과 제 안에 포함된 수증기가 갖는 수문열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대기 속의 수증기가 되려면 일정량의 열이 가해져야 하는데 이때 가해지는 열은 수증기에 축적되며 이를 자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멸이 여러 조건으로 인해 대기 속에서 응결되면 자멸이 수증기에서 빠져나와 주위의 온도를 높이고 수증기는 물이 되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는 비가 내리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기는 비뿐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람은 기압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인데 대기를 누르는 힘을 뜻하는 기압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기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게 됩니다. 일정한 두 지점에서 기압이 같으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기압차의 세기에 정비례해 세지게 됩니다. 비와 바람은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적 환경입니다. 비와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하게 되면 기상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며 더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산악기후의 특성과 이해. 비나 바람 등 같은 기상 변화라 할지라도 어떤 지형에서 기상 변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세기와 피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역의 경우 바람의 장애물 역할을 해 상승기류 및 하강기류가 생기거나 비와 바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악천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캠핑 중 산악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기후 현상에는 강풍, 안개, 폭우 및 폭설, 천둥, 번개 등이 있습니다. 강풍, 산악에서 맞는 바람은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고 세기가 큰 강풍을 맞으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캠핑 장비와 바람막이 등 장비가 좋아져 체감 온도 하강은 막을 수 있으나 산악 지역의 강풍은 캠핑에서 큰 위협 요인이 됩니다.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은 강하게 불지만 지형에 따라 바람의 방향과 세기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바람은 계곡보다 능선에서 더 위험합니다. 안개. 안개는 도로에서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캠핑 중 시야를 가림으로써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산행 시에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산에서 생기는 안개로는 맑고 추운 새벽에, 얕은 계곡에 생기는 고란개와 바람이 부는 방향의 경사면을 오르는 공기가 냉각되어 발생하는 산안개가 있습니다. 고란개는 산 아래 계곡 부근에 일정한 높이로 끼는 데 반해 산안개는 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로 정상 부근에 안개가 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안개의 경우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면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폭우 및 폭설. 캠핑 중 폭우와 폭설은 가장 위험하고 시급히 대피를 요하는 기상 조건입니다. 산악 지형에서 비나 눈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지상에서의 기후 조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장마철 호우나 한겨울 폭설이 잦은 시기에는 산악 지역에서 캠핑할 경우 생명의 위협도 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피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주변 산지에서 토사가 유출될 수도 있으며 계곡에 불어난 물로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폭설의 경우 텐트 위에 눈이 쌓여 텐트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동로가 가려져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 번개는 여름철 대기층의 기온 차이가 크고 햇볕이 강한 날 하층 공기가 가열되어 대기가 불안정할 때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면서 주로 발생합니다. 번개와 함께 생기는 천둥은 번개의 모든 경로에 걸쳐 높은 온도에 의해 공기가 급속히 가열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산악 지역에서 번개를 만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높은 곳을 피해 계곡 쪽으로 피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큰 바위는 번개의 주요 표적이 되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고 철 구조물이나 텐트의 폴대 등도 번개 칠 때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 산악 기후 현상. 산악 지역은 여름철에도 산 아래보다 평균 기온이 낮아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산바람과 골바람 등 산곡풍으로 낮에 가열된 열기가 빠른 속도로 식는 특징이 있어 산악 지역에서는 항상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산악 지역에서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로 인해 변덕스러운 날씨를 만들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든 악천후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3. 바다, 강, 계곡 등 기타 지역의 기후 특성. 캠핑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산악 지역보다는 기후적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인 바다 등 해안 지역과 강, 계곡, 야영시설 등의 지역에서도 기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악천후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합니다. 바다나 강 등 해안이나 물가에서는 무엇보다 물로 인한 피해를 늘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의 경우 미국이나 동남아처럼 해일, 풍랑 등의 위험 요인이 작기는 하지만 갯벌이 많아 해변에서 캠핑할 때는 조수관만에 의해 바닷물이 꽉 들어찰 때의 밀물인 만조 시간을 늘 점검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곡에서의 야영 시에는 비가 큰 위험 요소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 빗물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계곡 캠핑 시에는 계곡에서 떨어진 곳에 텐트를 설치해야 하며 늘 기상 정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캠핑이 야외 활동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주의를 기울여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에 대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3. 캠핑 장소의 선택. 1. 캠핑 장소의 중요성. 2024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캠핑 장소가 전국에 걸쳐 고루 설치되어 있습니다. 캠핑 장소를 선택할 때는 캠핑의 목적과 방향, 자신의 취향에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캠핑 시설이 다양하고 현대화한 만큼 여러 캠핑 시설을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수한 캠핑 시설이 반드시 양질의 캠핑을 하는데 필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캠핑 본래의 취지처럼 자연을 즐기고 그 안에서 쉼과 휴식을 얻는데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보고 싶은 지역이 편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오지라 할지라도 훌륭한 캠핑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지를 캠핑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캠핑의 목적과 이유, 취향과 기후 상황 등에 맞춰 캠핑 장소를 선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캠핑 시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사이트인 공유누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캠프장과 휴양림, 오토캠프장, 카라반, 글램핑장 등 캠핑 시설은 2021년 기준 모두 560곳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일반 야영장과 오토캠프장, 카라반, 글램핑장 등 일반 캠핑 시설이 364곳, 캠핑 시설이 갖춰진 휴양림 시설이 196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립 혹은 공립 등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캠핑 시설은 시설뿐만 아니라 예약 시스템, 사후 서비스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캠핑족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물론 모든 캠핑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공립 캠핑시설은 전국의 주요 사찰, 명승지 등 관광시설과 유적지와 연계해 있는 경우가 많아 캠핑 후 관광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공립 캠핑시설 외에도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캠핑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캠핑족들에게 유명한 사설 캠프장은 미리 몇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사설 캠프장은 국공립 캠핑시설과 비교해 부대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익성이 큰 국공립 시설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등록 야영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야영장 등록 여부는 물론 사전에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캠핑 장소 선정 시 고려사항. 캠핑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소 선정입니다. 캠핑 경력과 취향, 목적 등에 따라 캠핑 장소가 달라지며 시설과 위치, 계절 등 외적 상황과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캠핑 시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고려점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시설은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캠핑 시설 선택 시 안전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캠프장의 특징과 안전 사항을 숙지해야 하고 초보자의 경우 캠핑 장비 다루는 법, 캠핑 시설 이용 방법을 사전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캠핑 목적과 장소, 쉼과 휴식을 위한 캠핑, 가족 간 사랑과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캠핑,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한 캠핑, 역동적인 스포츠를 즐기거나 관광을 위한 캠핑 등 캠핑을 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합니다. 더불어 산악지역, 바다, 계곡 등 선호도에 따라 캠핑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목적과 장소에 따라 적절한 장소가 결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전은 캠핑은 물론 모든 여가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사안입니다. 쉼과 재충전을 위한 활동에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야말로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우선 캠프장 내 안전이 보장되는지, 캠프장 내 안전요원이 상주해 있는지, 야간에 야생동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상태와 위치, 가격 등. 그 외에도 캠프장 시설의 적정 여부와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캠핑 활동과 연계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입장료, 시설 이용료 등 적절한 가격인지 등 캠핑 시설 선택 시에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더 유익한 캠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캠핑 유형과 장비. 1. 캠핑의 분류와 유형.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캠핑할 수 있는 야영장을 따로 설치해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에 운영하도록 하고, 캠프장이 아닌 곳에 캠핑을 제한하는 이유는 화재 등 사고 위험을 낮추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캠핑 활동에서 필수적인 조리나 난방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기로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인명피해는 물론 자연의 생태 파괴와 그로 인한 손실이 큽니다. 캠프장을 따로 설치해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고를 방지 관리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보유한 소화 장비로 조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캠핑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캠프장을 따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캠프장은 이용 형태와 목적별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캠프장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캠핑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캠프장의 분류. 캠프장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부대 시설을 갖춘 곳으로 산과 계곡, 바다 등 자연과 인접한 위치에 자리 잡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캠핑 시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일반 야영장과 오토 캠프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 캠프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자가용이 일반화된 지금은 오토 캠프장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캠프장을 기능적인 차원에서 구분해보면 이용 형태와 이용 목적, 세력권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용 형태별 캠프장의 분류. 방문객의 이용 형태에 따라 캠프장을 구분하면 임시 캠프장, 중축 캠프장, 자연 캠프장, 저시설형 캠프장, 원시 캠프장, 단기 체류 캠프장, 장기 체류 캠프장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축 캠프장은 야영객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야영장이며 임시 캠프장은 임시 이용객을 위한 간이 시설입니다. 자연 캠프장은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하고 자연 보호를 위해 인공적 개발을 자제한 캠핑 시설이며 저시설형 캠프장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시설을 배치한 캠프장입니다. 원시 캠프장은 개발 자체를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캠프장을 이릅니다. 이 세 개념은 자연 파괴를 최소화한 친환경 개념의 캠핑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체류 캠프장과 장기 체류 캠프장은 탐방객의 체류 시간에 따른 분류로 단기 체류 캠프장은 다음 여행을 위한 경유지로 장기 체류 캠프장은 시설 인근에 레저 스포츠 시설이 연계해 설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용 목적별 캠프장의 분류. 이용 목적별 캠프장 분류는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으며 국토가 넓고 광활한 다른 국가들에 적용될 수 있는 분류입니다. 오토 캠핑자의 기준에서 숙박 목적에 따라 경유형 임시 체류와 체류형 장기 숙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경유형 캠프장은 고속도로에서 접근성이 큰 곳에 위치하며 편의품 구매와 자동차의 수리, 여행정보 취득의 용이점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체류형 캠프장은 대도시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양호한 접근성과 쾌적한 시설을 갖춰야 하며 낚시, 스키장, 골프장 등 여가 시설에 인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력권별 캠프장의 분류, 대도시 인접 정도, 캠프장 영향 반경, 주변 캠프장 연계 정도 등에 따라 도시 인접형, 기점 활동형, 연계형 분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류 역시 서울과 수도권 인접 여부에 따라 세력권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적용이 적절치 않은 분류 기준입니다. 이 캠핑의 유형과 특징. 캠핑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크게 6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단위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오토 캠핑을 비롯해 고급스러운 캠핑인 글램핑, 등산하는 등반자들이 즐겨하는 캠핑인 백패킹, 노지 캠핑, 차박 캠핑, 비바크 등이 그것입니다. 오토 캠핑, 오토모빌과 캠핑을 붙여 만든 오토 캠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캠핑으로 캠핑 장비를 개인 자가용에 싣고 정해진 야영 장소로 이동해 즐기는 캠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캠핑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오토 캠프장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본래 오토 캠핑이란 숙박지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하는 캠핑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오토 캠핑족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지역마다 전용 오토 캠프장이 만들어지고 이곳에 예약해 사용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오토 캠핑은 미국에서 개발된 RV를 이용한 캠핑 유형이었는데 최근에는 차종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캠핑 트레일러가 생산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글램핑,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고급스러운 캠핑을 의미하는 글램핑은 매혹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닌 글래머러스와 캠핑이 조합된 용어입니다. 매혹적인 자연경관과 편리하게 갖춰진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야외에서 즐기는 작은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TV와 침대, 소파, 냉장고 등 캠핑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캠퍼들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편리한 캠핑 형태입니다. 글램핑은 1900년대 초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생활했던 유럽인과 미국인의 생활 양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에 익숙했던 여행자들이
자신의 스타일을 아프리카에서의 캠핑 생활에 반영하면서 화려하고 편리한 형태의 캠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패킹,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배낭에 짊어지고 자유롭게 다니며 하는 캠핑을 의미합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트램핑, 부시워킹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이기 때문에 백패킹을 즐기는 캠퍼가 많습니다. 두 다리가 이동수단이 되는 백패킹은 일반 캠핑보다 힘들고 불편한 점이 단점이지만 일부러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 성취감을 즐기는 캠퍼도 많습니다. 백패킹의 성패는 장비를 준비하고 배낭을 꾸리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계절과 이동거리, 백패킹의 목적에 따라 배낭 꾸리기는 달라지지만 필수적인 짐을 고르고 최대한 짐을 줄여 경량화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노지 캠핑, 노지는 사방과 하늘을 지붕이나 벽 따위로 가리지 않은 자리라는 의미로 보호되지 않는 황야에서 별을 보며 하는 캠핑입니다. 노지 캠핑은 땅이 드넓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가능한 캠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기 힘듭니다. 뛰어난 자연을 찾아 떠나며 날 것 그대로의 대자연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화장실 등 제약이 따르는 캠핑이며 텐트와 이동식 화장실 등 장비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차박 캠핑, 자동차를 이용해 숙식하는 캠핑입니다. 자동차가 주차만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토 캠핑보다 간편하고 백패킹보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캠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캠핑입니다. 차박 캠핑은 자동차만 있으면 장비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기 때문에 입문자도 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캠핑입니다. 원래 2021년 초까지만 해도 차량을 개조해 캠핑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개조 대상을 승합차에서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 누구나 차를 개조해 차박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바크. 비바크는 등산 등 예기치 못한 일로 야외에서 잠을 자는 일을 의미하는 독일어입니다. 프랑스어로는 비브악입니다. 비바크를 할 때는 최대한 자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잠을 자야 하고 날씨 조건과 야생동물의 습격 등에 대비해 신체를 보호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노숙을 뜻하는 비바크 시에는 노출에 의한 체온 저하를 방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 생산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비바크 전에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모닥불을 피우는 등 체온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그 외에 캠핑, 위에 대표적인 6가지 캠핑 유형 외에 혼자 떠나는 솔로 캠핑, 작은 텐트와 타프를 쓰는 등 장비를 최소화한 미니멀 캠핑 등이 있습니다. 이 캠핑 장비, 성공적인 캠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많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캠핑 장비입니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일상에서와는 달리 캠핑 활동이 이루어지는 야외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장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외지에서의 캠핑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마다 갖춰야 할 장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필수적인 장비 외에도 더 쾌적한 캠핑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취침용 장비. 캠핑 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장비는 취침용 장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노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낭 등 최소한의 장비를 갖춰야 캠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취침용 장비는 무게를 최대한 줄인 경량에 견고한 제품이 제일 좋습니다. 취침용 캠핑 장비로는 텐트, 타프, 침낭, 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텐트는 가벼우면서도 견고해야 합니다. 또한 설치하기에 쉬워야 하고 접었을 때 부피가 최대한 작은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1인용 텐트부터 4인용 이상 등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자주 사용하는 인원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류별로 텐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반구형의 돔 텐트를 비롯해 던지면 바로 펴지는 원터치 텐트인 팝업 텐트, 삼각형 모양의 TP 텐트, 이룸형 텐트, 직사각형에 가까운 대형 텐트인 캐빈 텐트, 자동차나 트레일러 위에 설치해 사용하는 루프탑 텐트, 바닥이 없는 쉘터 등이 있습니다. 타프는 방수포를 의미하는 타폴린의 약자로 방수 처리된 그늘막을 말합니다. 텐트가 취침용이라면 타프는 거실용 공간을 구성하는 장비입니다. 우천 시 타프를 설치함으로써 텐트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땡볕과 벌레,
수액 등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6개의 폴대를 사용하는 렉타타프를 비롯해 헥사타프, 타프쉘, 렉타타프 측면에 설치하는 사이드월, 프론트월 등이 있습니다. 침낭, 캠핑 활동에서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라면 텐트와 타프만큼 중요한 것이 침낭입니다. 솜이나 깃털 같은 보온 소재를 넣은 자루 형태의 이불로 겨울과 봄, 가을은 물론 여름철에도 야간에는 온도가 현격히 떨어지므로 침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신체 모든 부분이 들어가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연상케 하는 머미형 침낭과 펼치면 사각형이 되어 이불처럼 여럿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각형 침낭 등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매트리스는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습기를 차단해주는 장비로 텐트나 침낭 못지않게 필수적인 수경 장비입니다. 크게 발포 스펀지형과 공기주입형으로 나뉘는데 단열성이나 부피 등을 고려할 때 공기주입형이 더 편리합니다. 야전 침대, 야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자리로 대부분 접이식이어서 휴대가 간편한 장비입니다. 캠핑에서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이어서 갖춰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 취사용 장비. 캠핑에서 취침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취사입니다.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취사는 캠핑의 주요한 목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침용 장비만큼 취사용 장비를 갖추는 일은 캠핑 활동에서 필수적입니다. 코펠 음식을 조리하고 담을 냄비, 프라이팬, 접시, 밥그릇 등을 겹겹이 포개 한 번에 수납하는 휴대용 식기입니다. 캠핑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버너, 가스나 석유, 알코올 따위의 연료를 고속으로 내뿜어 공기와 섞어 연소시키는 도구로서 음식물을 데우고 조리할 수 있는 필수 장비입니다. 화구가 2개인 트윈 버너, 고형 알코올 사용하는 경량 버너인 핸디 버너, 일체형 버너 등이 있습니다. 이소가스, 가정용 부탄가스와 달리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부탄가스보다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효용성이 큽니다. 그릴, 수치나 가스 등 연료를 사용해 불을 피워 석쇠나 불판에서 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한 장비로 바비큐를 할 때 필수적입니다. 키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손질할 수 있는 조리대, 캠핑 스토브를 설치해 조리를 돕는 장비입니다. 양념과 조리도구, 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등 보조 장비를 연결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러, 아이스박스, 얼음을 넣을 수 있게 해서 그 냉기를 토대로 음식물과 재료를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름 캠핑 시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기타 취사용 장비,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난로인 스토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프나 수저, 숯불을 담아두는 화로대 등이 있습니다. 3. 그 외의 기타 장비. 캠핑 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취침용 장비, 취사용 장비 외에도 더 쾌적한 캠핑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들로는 야간 활동에 필요한 랜턴과 이동용 랜턴, 방수방풍을 위한 여벌의 기능성 의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구급약, 캠핑용 의자, 식기용 탁자, 화로대 거치 등에 사용될 테이블과 각종 시트, 담요, 해먹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캠핑은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훌륭한 레저 활동입니다. 다양한 캠핑 유형과 장비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캠핑 예절. 캠핑 활동은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충전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캠프장에서 타인으로 인해 불쾌한 일을 겪거나 기분이 상한다면 캠핑의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캠핑이 되기 위해서는 캠프장에서 남을 배려하고 타인과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캠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함께 예절을 지킨다면 캠핑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나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캠핑 예절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퇴실 시간 및 캠프장 기본 수칙 지키기. 우선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펜션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캠프장 역시 입퇴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입퇴실 시간은 캠프장 운영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캠퍼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실 전에 미리 텐트 설치 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면
앞에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퇴실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음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입실 시간은 5분 전까지 캠핑 장소에 도착하고 퇴실 시에는 미리 짐을 정리해 퇴실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성방가 금지 등 음주 예절. 음주 예절. 캠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비큐입니다. 구워진 고기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캠퍼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음주로 인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캠프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공공장소이므로 음주는 적당히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과도한 음주로 늦은 밤까지 고성방가를 일삼거나 취중에 싸움을 벌이는 등 볼썽사나운 추태를 부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준 높은 캠핑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소음 피해. 음악을 크게 틀거나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는 것도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캠핑 예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12시가 넘은 심야나 이른 새벽에는 다른 야영객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소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캠핑 특성상 방음이 잘 된 숙소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텐트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야간에는 작은 소리도 또렷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야영객의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휴식을 위해 찾은 캠프장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캠프장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정도까지는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3. 성 관련 예절. 캠프장에서는 숙식이 모두 이뤄지는 집과 같은 장소이며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도 동반해 발생합니다. 그 가운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성 관련 범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프장은 잠을 자는 텐트를 비롯해 샤워장과 화장실 등의 시설이 모든 이에게 개방된 임시 시설이므로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8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캠프장에서 30대 캠프장 관리인이 샤워 중인 여성을 불법 촬영해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2024년 5월에는 강원도 양구에서 술에 취한 현역 군인이 텐트 안에서 6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캠프장에서의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으나 최대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캠프장 성범죄 예방 대책.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혼숙을 하지 않습니다. 혼자 으슥한 곳이나 숲이 우거진 지역, 깊은 산에 다니지 않습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는 성적 언행은 성희롱 성폭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성적인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캠프장 관리인 등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와 같이 캠핑장에서의 기본 수칙, 음주와 성 관련 예절, 그리고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 등은 쾌적한 캠핑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타인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침범하지 않고 경계를 지키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캠프파이어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예절을 잘 지킨다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캠핑 문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간 캠핑 레저 문화의 이해에 대해 다루어 봤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